지금 이 순간 당신의 약장이나 부엌 어딘가에 거의 매일 사용하는 물건이 하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물건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신장을 망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실은 아마도 당신은 오늘 이미 그것을 사용했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아무 의심도 하지 않은 채 말이죠. 오늘 우리는 방광과 신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장기들은 당신이 살아있는 매 순간 단 한 초도 쉬지 않고 혈액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장을 관리하는 일이 매우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증이 없으면 괜찮다고 믿죠. 하지만 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신장 손상은 소리 없이 진행됩니다. 수년에 걸쳐 천천히 악화되며 가장 위험한 물질들은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너무도 평범하고 무해해 보이고 심지어 꼭 필요한 것처럼 위장한 채 말이죠. 앞으로 몇 분 동안 당신도 모르게 요로개를 공격하고 있는 5가지 물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변화로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지도 함께 말씀드릴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위험한 단 하나의 물질을 공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오늘 아침 아무 걱정 없이 섭취했을지도 모르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정보는 조용한 고통 속에서 수년을 보내지 않도록 당신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로서 수년 동안 수많은 60세 이상의 환자들을 진료해왔습니다. 그분들 중 상당수는 이미 심각한 합병증을 겪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반복되는 방광염, 소변을 참지 못하는 증상, 그리고 점점 진행되는 신부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자신의 문제가 이렇게 평범한 원인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아무 생각 없이 매일 복용하던 약이 무엇이었는지가 문제의 뿌리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올바른 정보는 올바른 시점에 전달되기만 해도 건강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5가지 해로운 물질을 공개하기 전에 반드시 이해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신장은 자연스럽게 역과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부르며 나이가 들수록 서서히 감소합니다. 신장을 오래 사용한 자동차 엔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작동은 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강력하거나 회복력이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 노후한 엔진에 질 나쁜 연료를 계속 넣고 매일 무리하게 몰아붙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답은 분명합니다. 훨씬 더 빠르게 망가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매일 신장에 저지르고 있는 행동입니다. 전혀 자각하지 못한 채 말이죠. 이제 첫 번째로 신장을 해치는 물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솔직해지셔야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약장 안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소염 진통제입니다.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디클로페낙 같은 약들 말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약들을 아무런 의심 없이 복용합니다. 처방전 없이 살 수 있으니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생각이 매우 위험한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약들은 분명 통증과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장기간, 자주 또는 고용량으로 사용할 경우 신장에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유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장은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자연 물질에 의존합니다. 이 물질은 신장 내부에 아주 작은 혈관을 열어 두어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여과 장치로 잘 흐르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소염 진통제는 통증을 줄이기 위해 이 프로스타글란딘의 작용을 차단합니다. 문제는 선택적으로 차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통증을 유발하는 것뿐 아니라 신장을 보호하는 프로스타글란딘까지 함께 차단해 버립니다. 그 결과 신장 혈관이 수축되고 혈류가 줄어들며 산소 공급이 감소합니다. 마치 정원 호스를 조금씩 눌러 물이 잘 흐르지 않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여전히 흐르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가끔 발생하면 몸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달마다 반복되면 신장의 섬세한 여과 장치는 점점 흉터가 생기고 기능을 잃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점은 이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무런 통증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경고 신호도 없습니다. 문제가 드러날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의사의 지시 없이 소염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지 마십시오. 통증이 며칠 이상 지속된다면 약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둘째, 복용 중인 모든 약을 반드시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감기약, 수면제, 심지어 일부 연고에도 소염 성분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가벼운 통증의 경우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아세트아미노펜이 신장에는 비교적 안전합니다. 또한 물리치료, 온찜질이나 냉찜질, 부드러운 스트레칭이나 요가로도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장을 지키는 일은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한번 잃은 신장 기능은 거의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약만이 문제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매일 섭취하는 물질,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는 바로 그것입니다. 너무 흔해서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이미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가공된 설탕과 그와 항상 함께하는 정제된 흰 밀가루입니다. 디저트, 탄산음료, 포장된 주스 속에 들어있는 그 하얀 단맛의 가루 말입니다. 그리고 흰 빵, 파스타, 쿠키, 케이크, 달콤한 시리얼에도 숨어 있습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로서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전 세계적으로 말기 신부전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제2형 당뇨병으로 직행하는 길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해서 보아왔습니다. 결국 환자들은 투석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파괴적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탕과 정제된 밀가루는 단 하나의 방식으로 신장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신장을 무너뜨립니다. 첫 번째는 당뇨병으로 가는 직접적인 길입니다. 이 음식들은 혈액 속으로 대량의 포도당을 밀어넣습니다. 췌장은 이를 처리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세포는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게 되고 당은 혈액 속에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2형 당뇨병입니다.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신장 여과 장치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습니다. 단단해지고 흉터가 생기며 서서히 기능을 잃습니다. 이것이 당뇨병성 신질환이며 투석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두 번째는 혈압 상승입니다. 과도한 당 섭취는 혈관의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 안쪽을 손상시킵니다. 소금을 줄이더라도 설탕만으로도 혈압은 계속 높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 압력이 매 순간 신장을 두드리게 됩니다. 세 번째 공격은 만성 염증입니다. 가공된 설탕은 몸 안에 지속적인 저등급 염증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이 염증은 신장과 방광에 혈액을 공급하는 아주 작은 혈관들을 서서히 손상시킵니다. 겉으로는 아무 증상도 없지만 내부에서는 파괴가 계속 진행됩니다. 네 번째는 체중 증가입니다. 사용되지 않은 당분은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체중이 늘어날수록 신장은 더 많은 혈액을 처리해야 하고 이미 부담을 받고 있는 신장은 더욱 혹사당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지방간입니다. 과도한 당분은 간에 축적되어 대사를 망가뜨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이 과정은 간접적으로 신장 손상을 더욱 빠르게 가속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설탕과 정제된 밀가루를 가장 위험한 물질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적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행동하면 됩니다. 먼저 설탕에 위장된 이름들을 알아야 합니다. 고과당 옥수수 시럽, 덱스트로스, 말토스, 자당, 쌀 시럽, 아가베 시럽. 이름은 달라도 결과는 같습니다. 가장 먼저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끊으십시오. 이들은 액체 형태의 설탕으로 즉시 흡수됩니다. 대신 물, 레몬을 넣은 탄산수, 무가당 허브차로 바꾸십시오.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품을 선택하십시오.
흰 밀가루 대신 통곡물을 선택하면 섬유질이 당 흡수를 늦추고 신장을 보호합니다. 식단이 진짜 음식 위주로 바뀌면 설탕은 거의 노력하지 않아도 삶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당신의 신장은 당신보다 먼저 그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아주 기본적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만성 탈수입니다. 60세 이후에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점점 둔해집니다. 많은 노년층이 이미 탈수가 시작된 후에야 물을 마십니다. 어떤 분들은 밤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를 줄이기 위해 일부러 물을 피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단순히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신장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일합니다. 노폐물을 효율적으로 걸러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이 필요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신장은 같은 일을 훨씬 더 적은 물로 해내야 합니다. 마치 세탁기를 반만 채운 물로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때가 제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신장 안에서는 노폐물이 점점 농축됩니다. 그 결과 신장 결석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농축된 소변은 방광점막을 자극해 잦은 요이, 빈뇨, 반복적인 방광염을 유발합니다. 특히 고령의 여성에게서 더 흔합니다. 여기에는 잔인한 역설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덜 가기 위해 물을 줄였는데 오히려 방광이 자극되어 더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됩니다. 탈수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신장은 더 많은 힘을 들여 혈액을 걸러야 하고 장기적인 손상이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해결책은 간단하지만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갈증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60세 이후에는 갈증은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신호가 아닙니다. 대신 일정한 수분 섭취 루틴을 만드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오전 중간에 한 잔, 점심 전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저녁 초반에 한 잔. 이렇게 하면 밤에 방광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수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소변색이 거의 투명한 연한 노란색이어야 합니다. 색이 진하거나 냄새가 강하다면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물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신장을 지키는 보호막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과소평가하는 물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나트륨, 즉 소금입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자주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나는 소금통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오해의 시작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직접 뿌리는 소금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가공식품 속에 숨어있는 막대한 양의 나트륨입니다. 사람들이 하루에 섭취하는 나트륨의 70% 이상은 포장된 식품에서 나옵니다. 빵, 가공육, 치즈, 통조림 수프, 소스, 냉동식품, 간식들입니다. 나트륨은 보존성과 맛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되며 효과적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도한 나트륨이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우리 몸은 소량의 나트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섭취량이 많아지면 균형이 무너집니다. 몸은 나트륨을 희석하기 위해 물을 붙잡아 두고 혈액량이 증가하며 혈관 안에 압력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당뇨병 다음으로 만성 신장 질환의 두 번째 주요 원인입니다. 신장의 여과 장치는 매우 섬세한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비단천의 소방호스로 물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미세한 여과 장치들은 흉터가 생기고 기능을 잃게 됩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방광도 자극합니다. 요일을 증가시키고 빈뇨와 감염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고령 여성에게서 더 흔합니다. 보호의 시작은 인식입니다. 영양 성분표를 읽으십시오. 짠맛이 나지 않는 음식에도 나트륨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권장량은 하루 2300mg 이하이며 고혈압이나 신장 문제가 있다면 1500mg에 가깝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 요리하면 통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금 대신 허브, 향신료, 마늘, 양파, 레몬, 식초를 사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주 간단한 팁 하나. 통조림 채소나 콩은 물에 헹구기만 해도 나트륨을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몇 주만 지나면 입맛은 다시 자연의 맛에 적응합니다. 그리고 신장은 그 변화를 바로 느끼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요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매일 반복하는 행동이지만 신장과 방광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바로 신체 활동 부족, 너무 오래 앉아있는 생활 방식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오래 앉아있는 것이 신장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장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강하고 지속적인 혈류에 의존합니다. 빠르게 흐르는 강을 떠올려 보십시오. 물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반대로 흐르지 않는 물은 어떨까요? 침전물이 쌓이고 점점 썩기 시작합니다. 혈액순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걷고 몸을 움직이고 활동할 때 심장은 더 효율적으로 펌프질을 합니다. 산소가 풍부한 신선한 혈액이 신장 내부에 미세한 역과 장치까지 도달합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앉아있고 이런 생활이 매일 반복되면 혈액순환은 느려지고 혈액은 정체됩니다. 이 상태는 신장 손상이 발생하기에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신체 활동 부족은 혈당 조절을 더욱 악화시켜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체중 증가를 촉진하며 이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신장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늘어난 체중은 골반저 근육에도 지속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그 결과 방광 지지가 약해지고 요실금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목표가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표는 움직임 그 자체입니다. 매 시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집안을 잠시 걸어보십시오. 팔과 다리를 스트레칭하고 물 한 잔을 마시십시오. 하루에 짧은 산책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10분이면 됩니다. 다음 주에는 15분으로 늘려보십시오. 규칙적인 움직임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당을 조절하며 혈압을 낮추고 건강한 혈류를 다시 신장으로 보내줍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하다면 의자 운동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팔을 움직이고 다리를 들어 올리고 깊게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모든 움직임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신장과 방광을 씻어주는 깨끗한 물결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이 지나며 조용히 신장과 방광을 망가뜨리는 5가지 숨겨진 요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복용하는 진통제, 여러 방향에서 공격하는 설탕과 정제된 밀가루, 신장이 최소한의 물로 일하도록 강요하는 만성 탈수, 혈압을 올리고 섬세한 여과 장치를 흉터로 덮는 숨겨진 나트륨, 그리고 순환을 느리게 만들어 질병의 문을 여는 신체 활동 부족입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즉각적인 통증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신장 손상은 스스로를 알리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쌓이다가 이미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5가지 중에서 당신의 일상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부터 가장 먼저 줄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적어보십시오. 당신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 첫걸음을 내딛게 하는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장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힘과 독립성, 그리고 자유를 지키는 일입니다. 신장은 매 순간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혈액을 걸러내고 독소를 제거하고 혈압을 조절하며 뼈를 보호합니다. 이제는 당신이 그 노력을 되돌려줄 차례입니다. 이 채널 김민수 의사에서는 60세 이후에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명확하고 실용적인 의학 정보를 공유합니다. 매주 예방, 비뇨의학, 그리고 병원에서는 차마 묻기 어려운 삶의 질에 관한 새로운 영상을 제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신장 문제의 초기 경고,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손상이 되돌릴 수 없게 되기 훨씬 전에 몸이 보내는 신호들입니다. 이 정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구독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지식을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장을 돌보십시오. 방광을 돌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을 돌보십시오. 곧 다시 뵙겠습니다.